네, 출연기술 시작하겠습니다. 어떤 분이 댓글에다 달아주셨어요. 그 화통을 씌우는 이유가 꽃대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뭐 화통을 씌운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. 없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드려야 되겠다. 다음에 댓글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인터넷 카톡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. 꽃대를 이렇게 신장시키고 싶다는 거예요. 길게. 근데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다른 분이 혹시 동영상에 저보다 더 잘 설명하신 분이 없나 해서 이렇게 뒤져봤어요. 유튜브에. 왜냐면 저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으면 그거 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동영상 숫자가 많지 않고요. 꽃대 신장, 출랑 꽃대 신장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. 많지 않고 또 있어도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요. 뭐 GA니 ABA니 막 이런 이제 사실은 생장 호르몬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전문 용어를 써서 얘기하면 듣는데 굉장히 어렵죠. 어렵고 또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이제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많이 안다라는 걸 이제 자꾸 내세우고 싶은 것인 거죠.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대체적인 단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? 자꾸 전문 용어가 툭툭 튀어나오고 또 영어 단어가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이 위압감을 느껴요. 주눅이 들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빼고 어떻게 쉽게 얘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그 설명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11월 한 중순쯤 보면 난초는 대부분이 동면으로 들어갑니다. 동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동면이 필수적이에요. 화경을 신장하려면. 그러니까 겨울철에 저온 관리를 해줘야 돼요. 저온 관리를 해주지 않고 가온으로 하면 신장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더 가온을 시켜줘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난초가 상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온도를 저온으로 시켜야 되는데 저온으로 시켰다가 꽃대가 신장하는 그 계절에 대해서 온도를 쭉 올려줘야 되는데 습도하고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밤과 낮의 기온 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같이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. 그러니까 낮 기온만 촥 올려주거나 밤 온도만 올려주거나 해서 안 된다는 거죠. 같이 상승하면서 이 온도 차는 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게 벌어지지 않게 10도에서 뭐 한 10도 전후 10도 전후의 온도 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야간에 0도라면 주간은 한 10도 정도입니다. 요거를 그럼 야간에 1도면 이건 11도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올려주는 그 방식이 꽃대를 신장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의 이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자연에 가도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우리 산책을 가면 꽃대가 이렇게 길게 신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거기에 우리가 인간이 어떤 뭐 조치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도 꽃대가 굉장히 길어요.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. 네.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산에서 자라는 보추나를 그냥 이제 툭 찍어서 올린 자료 사진이 있어서 보니까 이 산에서 아무런 인간이 조치를 하지 않은데도 이 꽃대가 이렇게 잘 신장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자연의 기후를 그냥 그대로 맞춰준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베란다에서나 또는 우리 온실에서 난을 키울 때는 이 자연 기후하고 어차피 다른 환경에 와 있지 않습니까? 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조치가 자연에 역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동면을 안 시켜준다거나 자연의 일교차로 확 벌어져서 낮에만 가온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낮에는 그냥 따뜻하니까 놔뒀다가 밤에 추울까봐 그걸 가온시켜준다거나 뭐 등등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교차 이 교차 관계가 한 10도씩 벌어져야 되는데 그걸 뭐 5도씩 이렇게 좁혀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자연구에 맞추도록 인간이 어떤 조치를 한다 그러면은 겨울에는 인위적으로 저온 관리를 해줘야 되고 온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줄어들게 해줘야 된다. 벌어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. 낮과 밤의 일교차가
뭐 10도 이상씩 자꾸 벌어지면 냉해도 입습니다. 사람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 뭐가 오죠? 감기가 오는 거예요. 감기. 식물도 똑같습니다. 그 자연이 그렇게 크게 안 벌어져요. 여러분들 벌어질 것 같지만 낮에는 그 낙엽에 또는 뭐 이렇게 나무 그늘에 이렇게 숨어져 있다가 밤 되면은 그 부엽토의 영향에 의해서 따뜻하게 보온이 되고 해서 이렇게 막 많이 추울 것 같지만 자연에서 이렇게 춥지 않거든요, 밤에. 그래서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거 그거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습도. 습도가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습해도 안 되거든요. 너무 습하면은 이제 꽃잎이 까맣게 물러져 버리죠. 너무 건조하면 어떻게 됩니까? 꽃잎이 말라버리죠. 꽃대 그 포위가 말라버리죠. 보기 싫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도 적당하게 난에다가 자꾸 물을 자주 줄 게 아니라 바닥 같은 데다가 물을 뿌려서 전체적인 공중 습도를 올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낮과 밤의 온도차를 유지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. 또 하나의 뭐 간단한 팁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 꽃대를 벗길 무렵에 그냥 휙 벗겨놓고 뭐 수트를 쌓아놓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투명한 그 꽃대가 있어요. 저기 그 화통이 있어요. 그 투명한 화통을 씌워놓으면 거기에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작용을 한다 그래요. 그래서 그 꽃대가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끝으로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인위적으로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 비료. 네. 요거는 그 연구 논문에 보면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. 제가 한번 읽은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건데 생장 촉진제, 생장 촉진제, 생장 조절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비료들이 있어요. 뭐 이거는 제가 뭐 어떤 비료에 특화돼서 말씀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. 바이오레민이라든가 효소 뭐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생장 조절제라고 이게 써 있어요. 생장 조절제라고 그런 비료를 관주하면은 꽃대가 막 개화하기 직전부터 그 관주를 해주면은 꽃대가 신장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.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네요. 그래서 이런 정도로 관리해 주시면은 꽃대 신장시키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전문적 용어를 싹 빼고 일반적인 용어로만 얘기하려니까 저도 말문이 자꾸 막히는데 여기에서 뭐 GA니 ABA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도 그걸 이해시키려고 보충 설명도 저도 부족합니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빼고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요 정도 제가 드린 말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신다면은 뭐 꽃대 신장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끝으로 종자별로 꽃대가 잘 신장돼서 원래 이렇게 길게 자라는 종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걸 다 해도 분 밑에서 꽃대가 그냥 개화해보는 그런 종자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자를 그러니까 꽃대가 신장되지 않는 기본적인 종자 유전적 형질을 갖고 있는 출란을 키우시면서 이거 왜 나는 남들처럼 꽃대가 길지 않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란 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